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태국 방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환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공에 대해 양기호 일본어학과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럴 때는 환담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정식 회담은 아니고요. 예. 이제 좀 즉흥적인 그런 만남이었기 때문에 또 시간 자체도 11분 정도이고 그래서 예. 환담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으로 봐서는 정상회의를 하러 각국 정상들이 무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따로 잠깐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갖는 그렇습니다. 모양이군요. 분위기 자체는 좀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최근에 문 대통령 모친 사항이 있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가민의 주한 일본 대사가 아베 수상의 조문을 가지고 직접 부산을 방문해가지고 위로한 걸로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역시 이제 일왕 즉위식 때 이낙연 총리도 가셨고 또 일본에서 지금 수차례 태풍이 많아가지고 피해가 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위로도 하고 네, 그런 점에서 상호 간의 위로, 이런 관심 이런 것들이 한일 정상 간에 공유돼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따뜻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뭐 일왕 즉위식 때문에 축하 사절이 갔고 친서가 같이 갔고 그렇습니다. 또는 마치 또 문 대통령 또 모친상이 있어서 네. 주한 대사가 와서 또 조의도 표했는데 막상 당사자 둘이 만났는데 대면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고마웠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군요. 예. 자, 깜짝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뭔가 여기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에 뉴욕 유엔 총회에서 만난 이후로 13개월 동안 사실 만남이 없었고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오사카에서 잠깐 뭐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아베 신조 총리가 싹 외면하고 별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했는데 역시 그래도 이번에는 좀 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일 양국이 상당히 그런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라는 것에 이제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하고 아베 수상 간의 그런 어떤 공개된 내용이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일 양국 그 정상 모두 이 문제가 심각하고 이것을 해서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런 고위급 협상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친서도 있었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의 방일과 특히 지난주는 또 한일 의원연맹, 이란 의원연맹 예. 총회가 합동총회라고 그러는데요. 도쿄에서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렇게 이런 청와대 또는 이제 국회 그다음에 외교부 해가지고 다양한 채널에서 지금 한일 간에 좀 분위기가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것은 이제 공감대는 분명히 이제 한일 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단지 이제 아직까지는 입장차가 커가지고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예. 그런 거 하면 칠레에서 열릴 에이펙 총회는 취소가 돼버렸으니까 거 가서 만날 이제 기회는 무산돼 버렸고 그렇죠. 뭐 태국에서 어차피 하긴 했어야만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11월 22일이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종료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역시 종료 전에 뭔가 한일 간에 조금 더 진전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칠레가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 동아시아 정상회담 그러니까 예. 아세안 플러스 3 말고는 이제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짧은 시간이나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짧은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소미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문제 등등 강론은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 자체가 또 11분이고 또 중간에 통역이 끼니까요. 예. 아마 시간 자체는 부족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아무튼 우리 측에서는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자라는 거 제안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역시 이 문제는 조금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떤 면에든 좀 말하자면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예. 일본 측에서 다시 한번 좀 재확인됐다는 점에서는 깊이나마 대화는 못 나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뭔가 만났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쪽의 설명은 아주 우회 있고 좀 분위기는 좋았다라는 설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일본 측에서 또 공식 발표한 거 보면은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하던 주장 그대로 또 밀고 나갔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제 일본 측에서 좀 지나치게 그 허들을 너무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7월달 이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에서 지금 한일 간의 협상이 진행됐거든요. 예. 또 우리도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이라는 것이 이제 한일 양국 기업들 간에 간 기금하고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여기에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오픈돼 있다라는 것에서 상당히 새로운 해법도 지금 그 일본하고 오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예전에는 이제 이런 그 한일 양국 간의 냉랭한 상태에서 일단은 협상 태업을 해서 어떤 대화를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는 대화의 모멘텀은 분명히 만들어졌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낙연 총리의 방일 이후로는 이게 지금 명문템은 만들어졌고 안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해보자는 것까지는 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본 측이 65년에 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났으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책임져라는 이런 기본 인식이 예. 아직까지 조금 장애물입니다. 사실은 일본 측도 이것은 그 후에 국제법적인 흐름도 있었고 또 우리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문제에서 지나치게 허들을 높이는 것이 지금 일본 정부도 책임을 예. 좀 면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맨 처음에 1+1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또 1+1에다 플러스 알파를 슬쩍 집어넣고 또 맞습니다. 내놨는데 그러면 뭔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은 계속 아무튼 한국이 약속을 잘 안 지키고 국제적인 어떤 협약을 안 지키는 거 아니냐. 결자 해진 니들이 해라. 자꾸 그걸 갖다 이제 허들이 자꾸 이제 높아져 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아지고 있지만 역시 이전과 달리 지금 대화를 위한 또는 또 이제 대화를 위한 통한 또 해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대화의 채널은 외교부의 공식 채널이어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만나야 됩니까? 지금은 다양한 채널이 지금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7월 달부터 우리 측에서 특사라든지 고위급 협상단을 보내가지고 일본 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한일 의원연맹, 이란 의원연맹 그 합동총회에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그 한일 양국 그 말하자면 의원들 간의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와 일본 자민당 간의 만남도 있었고 또 이번 방일에서도 다양한 일본 측 정재계 요인들을 만났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런 외교부 또는 이제 의원 연맹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에서 지금 대화하는 굉장히 추진되고 있고 예전보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수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이제 아세안 플러스 3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자유무역 질서를 강조했단 말이죠. 이거는 일본이 쓸데없이 경제 보복으로 나선 거에 대한 어떤 우회적인 비판인 거는 분명할까요?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예.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하고 거기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한국도 피해를 받고 있고 예. 일본도 피해를 받고 또는 이제 지금 그 아세안 국가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대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은 역시 자유무역입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본 측에서 지금 자유무역을 어떤 확대 균형을 해 나가야 되지 그것을 자꾸 수출 규제를 하면서 어떤 축소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이 저는 분명히 들어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일본 측에서 그 부당한 수출 규제 해봤자 별로 그 효과도 없습니다. 예. 지금 오히려 지금 작년에 비해 가지고 반도체 수출량이 17% 늘었습니다. 지금 내년 되면 아마 훨씬 더 반도체가 호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수출 주력부 산업에 대해서 일본이 타격을 주려고 의도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경제 또는 기업들의 체력도 강해지고 예. 그다음 우리 정부에서 지금 엄청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고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사실은 물량으로는 엄청나게 호황인데 이제 가격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빛을 좀 덜 봤습니다만 이제 가격대마저 회복된다면 맞습니다. 진짜 화랑인데 네. 이 물결을 함께 타야 되는데 일본이 답답하게 군단 말이죠. 근데 또 하나 답답한 것은 사실 1+1에다가 또 한국 국민 또 일본 국민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원하는 분들은 위안부 문제 뭔가 해결책이 되도록 조금씩 모금을 하자라고 할 때 일본의 이런 경제보복 조치가 풀리지 않으면 그 감정이 살아날 수가 없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1+1 한일 양국 기업뿐만 아니라 그건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한국 국민이나 일본 국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안으로 우리 측이 2월 19일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다양한 해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한일 양국 기업하고 한국민들의 어떤 그런 모금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는 이제 국회에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예를 들면 이것은 어떤 정책의 결단이라고 한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일본의 아베 수상도 정책인 어떤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정적인 어떤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호간의 접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 또 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네, 내용은 차치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된다면 내용상으로 봐서는 추진할 만한 안이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한일 양국 기업이 먼저 모금을 만들어야 되고 예. 적어도 이 환경 이런 그 기금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한국 국민이나 일본 국민이 여기 모금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상징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어떤 돈을 내서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큰 그 흐름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한일 양국이 지난 100년의 역사를 풀어나가는 데서 국민들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또는 공감한다는 어떤 정도의 그런 차원이 아닌가. 예. 상징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는 피해자도 이런 그 한국 국민의 지지라든지 관심이 있다면 훨씬 더 어떤 한일 양국 정부의 그 대책 해법을 수용하기 쉬운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는 그런 큰 의미에서 조금 넓은 시야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강제징용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또 경제보복 문제도 이제 풀릴 것이고 그러면 지소미아까지 이제 또 풀릴 수도 있고 뭐 좀 선순환 되는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